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오늘은 등록된 임대주택이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양도를 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양도신고 그리고 양도 허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이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를 해야 될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괄 양도 양수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양도 허가를 받아서 양도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 양도 양수를 했을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양도 허가를 받아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후에 나타나는 법률적 효과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 양도 양수라는 것은 양도자가 임대사업자이고 양수자도 역시 임대사업자일 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적으로 양도 양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럴 때는 양수자는 반드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태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요.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과태료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 면에서는 다른 효과가 나타나죠. 지방세, 국세 이런 세제 혜택을 받았을 때 추징을 하게 되는데요. 지방세로는 취득세, 재산세가 있겠고요. 국세로는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제 혜택들이 모두 추징이 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양도 허가를 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임대사업자이지만 양수자는 임대사업자일 수도 있고 비임대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과태료는 민간주택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포괄양도 양수와 같은 효과가 되겠고요.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는 포괄양도 양수와는 다르게 혜택받은 지방세가 추징이 안 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국세는 역시 혜택받은 세제 혜택이 모두 추징됨으로써 포괄양도 양수와 양도 허가를 받아서 양도하는 경우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의무 임대 기간 중에 임대주택 양도 시 과태료 그리고 세제 혜택 추징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과태료, 그 다음에 지방세, 국세, 이 세제 혜택들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 혜택들이 모두 다 추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 양도 양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분은 추징이 배제되고 지방세와 국세는 사후 추징이 된다는 점이 있고요. 양도 허가를 받아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역시 추징이 배제되고 지방세 역시 추징이 배제되는데 국세 혜택은 그대로 추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중간에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다 다른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양도허가 사유로서는 첫 번째 파산의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부도, 그리고 세 번째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네 번째로는 2년 연속 부의 영업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최근 12개월 동안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임대주택 중에서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임대주택이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양도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여건에 맞추어서 어떤 여건이 적정한 여건인지 살펴본 다음에 양도 방법을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